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임수열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조니 대표님 그 방송에 나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의 사연을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분은 한 30대 후반에 따님을 둔 어머니세요. 근데 이 따님이 정말 뛰어난 재원입니다.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미국에서 가장 좋은 3대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명문 대학교를 나와서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에서 스카우트 해가는,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이상 그곳에서 펀드 매니저로서 그리고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데려와서 주변에 가까이 좀 두고 자주 얼굴도 좀 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좋은 사람들 좀 소개해서 결혼을 좀 시키고 싶어서 이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조니 대표님도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쪽 미국의 어떤 금융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혹시 조니 대표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으로 한번 알아봐 달라고 연락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따님은 전혀 모르죠. 그 따님이 올지 안 올지 그 따님은 전혀 지금 의사는 반영이 안 된 거고, 단지 이 어머니 입장에서 먼저 알아보고 한국에서도 자기가 이제까지 잘해왔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데려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시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니 대표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커리어를 가지고 이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조니 대표님, 혹시 해외 사업 쪽이나 이러저런 분야에서 이런 인재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니 대표님 말씀이, 그렇게 뛰어난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한국에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인재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 이렇게 뛰어난 인재 소개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뛰어난 인재는 한국에 오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한국은 너무나 금융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한국에 오면 금방 실망하게 되고 왜 한국에 왔을까 후회한다는 거죠. 커리어에도 오점이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조니 대표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그 다음에 그 후에 달린 댓글들, 이러한 것들과 함께 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제 지인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부딪혔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거죠. 그 자본가들과 함께 해야 저도 돈을 버는 거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들하고 만났을 때에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월급쟁이 같은 경우는 일에 매달릴 수가 없다, 일에 몰두할 수가 없다, 계속 주식 시세 봐야 되느라 정신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사가 어느 순간 문을 닫을지 모른다,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른다, 주식이. 그런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니 대표 방송에 나온 그 댓글에 사실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건 네이버 블로그를 보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사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혹은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원한다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월급만 가지고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서 일굴 수도 있겠고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우리는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주식 투자입니다. 정말 큰 부분인데 이 주식 투자가 잘못된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하면 무조건 망하나요?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큰 손해를 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단지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그리고 패턴, 그리고 어떤
주식을 샀느냐, 잘못된 투자 습관, 이것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그냥 주식시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분들은 자기가 직접 과거에 큰 손해를 봤었거나 혹은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에서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본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주식 투자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망할 수 있어요.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요, 반대로 흥하는 회사에,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같이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존니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것도 저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혹은 장기 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3분의 1 토막이 났다, 뭐 4분의 1 토막이 났다, 반 토막이 났다 이러면서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가 잘못된 거 아니죠. 문제는 그러한 주식을 잘못 선택한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공부를 해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선택하고 계속 그 주식을 사 모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자, 지금 제가 돈이 있습니다. 목돈이 있어요. 혹은 어디서 대출을 받아와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어떤 주식을 하나 딱 사요. 그리고 그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때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파장을 그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내려가니까. 사실 존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치 투자도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인정하는 워렌 버핏 투자도 같은 방식 아닌가요? 가치 투자? 우리가 워렌 버핏이 그러한 방식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그의 투자 방식을 부러워하고 그의 수익률을 부러워하면서 왜 그의 투자 패턴은 따라하지를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단타,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됐든 토지가 됐든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일매일 나가서 오늘 시세는 얼마 올랐는지 얼마 떨어졌는지 그거 확인하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해야지만 값이 오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묵혀둡니다. 그리고 가끔 시세는 어떻게 변동했는지 혹은 관련된 뉴스 정보들을 얻으시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땅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땅 혹은 아파트 이런 것을 사두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튼튼하고 시장성이 풍부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 알아본 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한 번 투자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그 주식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뭔가 여유 자금이 생길 때나 계속해서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사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월급장이기 때문에 일에 매진할 수 없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 회사가 망할까봐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니까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러저러한 논리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망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투자죠.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따서 수익을 내는 이러한 어떤 농부의 인내심, 농부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투자 마인드보다는 사실 투기에 가까운 거죠. 지금 바로 뭔가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다른 데다 쓰건 아니면 뭐 더 불리건 그러니까 뭔가 단타 매매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말 그대로 투기라는 것은 도박이라는 것은 잃을 확률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식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할 때 충분히 공부를 해서 왜 이 주식이 현재 좋은 주식인지 앞으로 왜 더 좋아질 것인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알고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무슨 애널리스트가 사이버 애널리스트가 됐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주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좋은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사이버 애널리스트 시작해가지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까지 해가지고 정말 괜찮다고 하는 주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은 단기적 전망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주식이다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먼저 공부를 하고 정말 앞으로 성장성이 있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회사를 구별을 해서 또 역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원칙이 그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워렌 버핏이 주식을 샀다가 금방 또 팔고 다시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한번 사면 몇 년, 몇십 년 장기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엄청난 복리 효과로 불어나게 되고, 저는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을 사면서 단기적으로 20% 오르면 팔아야지, 50%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것을 설정하고 단기적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선별을 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신이어서 점장이도 못 맞히죠. 신이어서 정말 앞일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저런 예측을 해서 요 정도에 팔고 뭐 다시 낮은 가격에 사고 이러저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일을. 우리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평범한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투만이, 장기 투자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꾸준히 그 주식을 사 모으는 거죠. 지금 사놓고 오를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고 또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사는 거죠. 워렌 버핏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주식이 오르면 자기는 기분이 안 좋다. 왜? 그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데 그럼 비싼 값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왜? 싼 값에 다시 사모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 기업에 투자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가졌던 어떤 이유들, 시장성이 됐든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우월적 요소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격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떨어지면 불안해서 더 떨어질까봐 팔아버리죠. 그때 더 사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거는 정말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내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는 그 주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정확히 이 주식은 이래서 오를 거고 이 기업은 이래서 좋고, 그렇다면 주식이 오히려 떨어졌을 때 신나 하면서 사야죠. 워렌 버핏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본다, 망한다, 개인은, 이러한 생각을 일반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런 말을 쉽게 하고 또 그 말을 전부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금융의 교육이 안 됐다, 금융이 낙후됐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는데 오히려 존니 대표께서는 오히려 말리는, 본인이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욕도 먹으면서. 저는 존니 대표님이 선별하는 어떤 주식들, 존니 대표님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 저는 사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단지 투자 마인드 자체는 정말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 자체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식한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봤다면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탓이고, 내가 공부를 안 한 탓이고, 내 투자 습관이 안 좋은 거죠.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앞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분할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